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의 줄임말인데 남한테는 세상 엄격하면서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제가 만나 결혼한 남자는 내가 하면 효도, 네가 하면 도둑질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한 저는 늦은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니 30 중반의 나이까지 연애는 다 남들 이야기였고 저는 그만큼 가족들 다 모이는 명절이 제일 두려웠죠. 너는 취업하면 빨리 연애를 해야지 왜 젊음을 허비하고 있냐. 눈 낮춰라. 네가 눈 높으니까 제짝 못 만난 거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어디 하자 있냐 등등 집안 어른들의 질문을 가장한 막말에 지쳐만 가더라고요. 심지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사촌 오빠까지 남자 좀 만나라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할 거면 누구라도 소개시켜 주고 하던가 라고 말하니까 웬걸? 진짜 남자를 데려와서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사촌 오빠가 다니는 회사 동기라는데 회사에서 만나 절친이 됐고 진짜 좋은 놈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이도 찼겠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연애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상태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간 자리엔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점잖고 차분한 첫인상부터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인 나이 차이도 딱 좋았고 사람이 진중하게 조곤조곤 말하다가도 웃을 때는 해맑아지는 모습에 반해 그렇게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네요.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성격도 잘 맞아서 남편과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일 어렵다던 상견례 자리조차 화기애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어쩜 그렇게 참하냐며 저를 바라보는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정은이는 결혼해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네, 아버님. 지금 직급에서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고요. 저도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라 계속 하고 싶어서요. 저희 회사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이 잘 돼 있어서 만약에 아기 가져도 문제 없고요. 우리 새 아기가 정말 야무지구나. 일 욕심도 있고 유능하고. 그러게요. 야물딱져서 살림도 잘하겠네. 살림이 대순가. 젊은 애가 저렇게 자기 일에 자부심 갖는 게 기특한데. 전 그냥 월급쟁인데요, 뭐. 그것보다 저 아버님이 하시는 식당에 빨리 가보고 싶어요. 유명하던데요. 예전에 TV에도 나왔었죠? 맛집이라고. 우리 정은이가 오면 다 무료지. 다 무료야. 오면 내가 제일 좋은 부위로 직접 구워주마. 이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 걸까요? 제가 하는 말마다 이런 점이 좋다, 저런 점이 좋다 칭찬만 해주시는데 황송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혼 허락받기 위한 상견례 분위기가 너무 좋았으니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죠. 자기야,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신대. 우리 집부터 얼른 알아보자. 정말? 너무 잘 됐다. 근데 벌써 집을 알아봐? 부모님이 집 해주신대. 빨리 자기 회사랑 내 회사에서 가까운 곳 매물부터 알아보자. 며느리를 예쁘게 보신 것인지 시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저희 신혼집까지 지원해 주셨고 남편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 딱 중간 지점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집은 남편 명의였지만 그때는 딱히 서운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았던 돈으로 택도 없는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대출도 안 받고 돈도 굳었으니 저는 제 결혼 자금을 털어
나름대로 혼수에 힘을 줬습니다. 혼수를 장만해도 결혼 중 제일 돈 많이 드는 집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 저도 남편도 각자 모아둔 돈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서로 터치 안 하고 갖고 있기로 했죠. 그렇게 큰 갈등 없는 신혼생활은 앞으로도 쭉 화창한 하늘처럼 맑기만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비상시국 때문에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시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그놈의 비상시국 때문에 손님은 줄어서 적자에 허덕이다가 끝내 폐업하는 곳이 많다고 매번 뉴스에 나왔었죠.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시국 앞에 TV 몇 번 나온 맛집도 별 수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 후부터 그동안 밝기만 하던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가게가 비상시국의 여파로 손님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인건비, 물건값, 가게 월세 등등 매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요. 그렇게 남는 돈 없이 버티다가 1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어진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시댁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니 남편도 힘들어했죠. 여보, 아까 어머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 식당 건물주가 임대료를 더 올리기로 했다나 봐. 요즘 식당들 장사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게 뭐야? 죽으라는 거지.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갈 돈이 느는 거잖아. 지금 매출로 그게 가능해? 모르겠어. 엄마도 속이 답답해서 전화하셨는데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 어떡하면 좋아? 내가 뭐 도울 일은 없어? 뭐라도 말만 해. 아니, 됐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시부모님과 통화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맏아들인 남편에게 의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5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아무리 같은 자식이어도 맏아들이 의지가 더 되셨겠죠. 하지만 시부모님과 대화가 많아질수록 남편 얼굴은 나날이 근심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돼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여윳돈 있는 거 시댁에 일단 급한 불 먼저 끄라고 드리는 게 어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식당 월세라도 밀리면 어떡해.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해결책 찾은 것 같으니까. 해결책? 무슨? 건물주가 임대료 안 올리겠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대체 무슨 수로 폐업 위기의 식당을 구할 해결책을 찾은 건지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사는 꾸준히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남편이 걱정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믿었죠. 뭐 건물주랑 이야기가 원만히 끝났거나 시댁 식구들 중 누가 도움을 주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의 출처가 내 남편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어느 날 남편보다 먼저 퇴근한 날 눈앞에 지저분한 집 상태를 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라서 출근하는 평일에는 집안이 난장판이더라고요. 빨래도 돌리고 아침 식사하고 그대로 있는 설거지거리들 해치웠어요. 마지막으로 서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 봉투랑 파일들 모아서 책꽂이에 꽂아두려는데 그 속에 등기 우편이 하나 삐져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 이름 석자 적혀 있는 봉투는 왠지 모르게 좀 불길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우편물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적용 고지 통지서였습니다. 아니, 주택담보라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담보로 잡혔다니요?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대체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 바로 떠올랐습니다. 아, 시댁에 빌려줬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이 지금 급한 돈이 그것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아니 시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한테 한 번의 언질도 없이 어떻게 혼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따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 집을 덜컥 담보로 잡다뇨. 전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편물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당신 내 물건 뒤졌어? 지금 할 말이 그것뿐이야? 청소하다가 봤어. 청소하다가. 말 돌리지 말고 설명해줘. 설명하기 뭘 설명해.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이상하게 취조하는 분위기다 너. 아니 같이 사는 사람 그것도 결혼한 아내한테 이런 거 설명 안 하면 뭐 할 건데? 내가 내 소유 아파트로 뭘 하든 대체 왜 설명을 해야 돼? 그렇게 당당하셔서 서류들 사이에 우편물 꽁꽁 숨겼니? 숨기긴 누가 숨겨. 그냥 서류랑 같이 확인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됐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상의도 없이 당신 혼자 이런 결정을 해? 뭐? 그럼 내 부모님이 사준 4명의 아파트로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데 당신한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해? 누가 나한테 허락받으래? 그래, 이거 당신 부모님이 해준 당신 아파트야. 근데 나 당신 와이프야.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내가 생판 나무로 당신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진짜 성가시게 하네. 막말로 너 이 집 살 때 땡전 한 푼 안 냈어. 그건 너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야. 알아들어? 내 부모님 돈으로 산 4명의 아파트 구워 먹든 말아 먹든 네가 상관할 거 없다고. 한껏 인상국이고 정말 귀찮은 파리 상대하듯이 말하는데 우라가 치미더군요. 말 한번 진짜 정 떨어지게 하네. 당신 말 못 알아들어? 내가 이 집에 대한 내 권리를 말한 거야 지금? 나는 당신 아내로서 이 정도 큰 금액이 걸린 중대사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거야. 됐어 그만해. 넌 피곤하지도 않냐?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야 집에 들어왔는데 좀 쉬자. 어? 남편은 이렇게 죽어도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동네 슈퍼에서 반찬 사오는 거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살고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담보로 잡힌 건데 제가 불안하지 않겠냐고요. 이 일은 저희 사이에 미세한 실금을 만들었고 마치 신호탄처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한없이 무시하는 남편에게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라? 거실에 TV 어디 갔어? 어? TV? 친정에 보냈어. 얼마 전부터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길래 우리 집 TV 드렸어. 어차피 난 TV 잘 안 보잖아. 아니 나는 보잖아. 오늘 야구 봐야 하는데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우리 집 물건 장모님한테 드려도 되는 거야? 뭐 어때? TV 혼수해 올 때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물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야,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냐? 집 담보로 잡았다고 시위하는 거야? 진짜 유치하게 나온다. 뭐가 유치해? 나도 그냥 당신 말에 동의하는 것뿐이야. 당신 말이 맞아. 산 사람이 자기 물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저도 유치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야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것 같았죠. 하지만 지 잘못 알았으면 벌써 예전에 알았겠죠. 남편은 저와 있었던 일을 모두 쪼르르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다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후로 얼굴 볼 때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시누이가 오랜만에 본가로 온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음식 좀 도와달라고 일찍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죠. 제가 앞치마를 입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하시더라고요. 너 민호가 집 담보대출 받아서 우리 줬다고 바가지 긁었다며? 아, 이 얘기 하려고 일찍 오라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죠. 아니, 어머니, 바가지가 아니고 저한테 일절 상의도 없는 게 서운해서 한 소리 했어요. 서운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우리가 해준 집이고 명의도 민호 명인데 민호가 괜히 너 신경 쓰일까봐 배려한 건데 새아기 너 속이 좀 좁은 거 아니니? 그런 건 마음 넓게 이해해야지. 마음 두 번만 넓었다간 길바닥에 나앉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전한 건지 시어머니는 사람을 살살 긁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남편 집인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산 TV 저희 부모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식탁에서 밥도 못 먹게 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산 식탁에서 혼자 넓게 밥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 아들 개처럼 바닥에서 밥 먹잖아요. 뭐? 아, 어머니 장난이에요. 장난. 당황해하며 되묻는 시어머니에게 장난이라며 웃고 넘어갔지만 한순간 사색이 되는 얼굴에 조금 통쾌했어요. 잠깐 제 속은 시원했지만 그날 가족 모두 모인 식사 자리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새아기 집 문제로 민호랑 싸웠다면서? 미안하다. 내 가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민호 너는 네 안 사람한테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정은이가 당황할 만하지. 아니 그게 무슨 당황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준 집인데 부모가 필요해서 돌려받는 거지. 왜요? 새언니랑 오빠 싸웠어? 아니 이번에 민호 신혼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우리 줬다고 정은이가 그렇게 민호를 잡들이 했다고 하잖아. 잡들이는 무슨 그냥 조금 다툰 것뿐이에요. 얘는 너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당장 설명하라고 들들 볶았다며? 그게 잡들이지 뭐야. 정은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댁이 잘 나갈 때만 시댁이고 집 해줄 때만 시댁이야? 대체 누가 잡들이를 하고 시댁 대우를 안 해줬답니까? 이미 전 시어머니에게 형편 어려워진 시부모랑 남편 무시하는 무서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거기서 입 아프게 설명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게 분명해서 그냥 저는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이상 행동은 시작됐습니다. 식당 임원 감축 때문에 일손 모자르다고 주말마다 저를 호출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시부모도 부모인데 몇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 하고 처음엔 군말 없이 남편을 이끌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에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남편과 나란히 도착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민호는 왜 끌고 왔어?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는 애 피곤하게. 아니, 누군 평일에 일 안 하나요? 누구는 안 피곤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러 왔더니 듣는 소리가 고작 저딴 말이라뇨. 어머니, 그럼 저 혼자 와요? 저도 평일에 일하는데 누군 집에서 노나요?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해야죠. 가시도친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 꾹 다물고 식당 앞치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들은 계산대 보게 하고 저는 서빙을 시키더라고요. 참나, 본인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쩜 저렇게 티나게 차별을 하는지 일하면서 계속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이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이나 부탁을 거절하려고만 하면 시어머니는 너 시댁 형편 안 좋아졌다고 시부모 무시하니? 이런 말로 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군말 않고 주말에 한 번씩 식당 일을 도왔어요.
근데 정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정은아, 너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우리 일 돕는 게 어떻겠니?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그래, 너 평일에 일하고 주말까지 식당 일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우리도 남보다는 식구 쓰는 게 더 마음이 놓이고. 네?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려면 식당 돕는 걸 그만둬야죠. 왜 회사를 그만둬요? 그건 우선순위가 틀렸죠, 어머니. 그리고 지금 집 담보대출 이자 내고 있는데 그 돈 제가 회사에서 일해서 받는 돈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건 민호 월급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내가 너 돈 한 푼도 안 주고 일하라는 거겠어? 내가 당연히 월급 챙겨줄 거야. 딱 봐도 푼돈으로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돈도 잘 주고 일도 잘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식당에 발목 잡힐 리 있나요? 어머니, 따지고 보면 저 말고 남편이 일 그만두고 식당 일 하는 게 낫죠. 남편 연봉이 저보다 적은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둘 중에 수입이 더 적은 사람이 그만두고 딴 일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대출이자 감당 못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전부가 사실인데. 저는 그 이후로 식당 돕는 일도 주말도 집에서 일할 게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식당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일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안 입고 왔는지 남편도 집에서 저한테 말도 안 시키더군요. 지 부모 고생하는 거 알면 혼자라도 가서 돕던지 지는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니면 먼저 가보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마음만 같아선 그냥 갈라서 버리고 싶었어요. 날 이렇게 무시하는 남편과 시댁하고는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나요? 하지만 두 개의 시뻘건 줄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건데요. 임신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인데 대체 왜 남편과의 이혼을 마음먹은 순간 이 축복이 절 찾아온 걸까요? 결혼 전 매일 남편과 지지고 볶으며 고생하는 기혼 친구들에게 야, 당장 이혼해. 요즘 이혼이 별거야? 그런 놈하고는 둘 사이에 애가 있어도 이혼해야 돼. 네가 마음 편하고 행복한 게 오히려 애를 위한 거다. 라고 당연하게 말했는데 막상 제 얘기가 되고 보니까 달라지더군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아이도 생겼는데 눈 딱 감고 그냥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하게 된 임신에 그래 시댁이야 1년 중 몇 번이나 마주친다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남편은 시댁 상황이 안 좋아진 거니까 그런 거라고 상황만 나아지면 원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렇게 저를 위로하며 마음먹었던 이혼은 제 속에 꽁꽁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 제 임신 소식을 듣고 한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잘 됐네. 임신도 했겠다. 일 그만두고 쉬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 뭐하니까 종종 우리 식당 와서 나랑 있으면 되겠네. 이 시애미가 태교 도와줄게. 무슨 태교를 고기 굽는 연기 맡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임신 막 달 전까지 일할 거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제 말엔 입 대빨 나와서 눈을 흘기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임신과 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저희 집 살림은 빠듯해져만 갔어요. 남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아기 낳고 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제 임신에 대해 상의하다 결국 담보로 잡힌 신혼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돈 여유가 없어서 새 집은 서울 외곽으로 알아보기로 했죠. 친정에선 딸이 임신했는데 집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엄마께서 절반 지원해 주시기로 했죠. 이 나이에 부모님 등골 빼먹는 것 같아서
어찌나 제가 죄송스럽던지요. 그땐 아직 남편 앞에 은행 대출이 다 정리된 게 아니라 이번엔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남은 돈을 해결했습니다. 친정돈 절반, 내 앞으로 받은 대출 절반이니까 남편에게 이번 집은 내 명의로 한다? 불만 없지? 라고 말하니까 떨떠름하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일단 당장 담보대출 청산하고 새로 대출이 생기긴 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한시름 놓게 됐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돈벌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간 허리띠 졸라매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었나 봅니다. 이사가 끝나고 집 정리도 얼추 되자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통보를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뒀어. 이직하려고. 뭐? 지금 회사를 그만둬? 왜? 어쩌려고? 나 이직한다니까. 요번 연도 연봉 협상도 잘 안 됐고 내가 이 능력, 이 커리어로 왜 그 돈 받고 고생을 해?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며. 내가 당신보다 연봉도 낮으니까 그만둔다면 내가 그만두는 거라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거야. 지금 그 소리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야? 아니, 이직할 회사는 정해진 거야? 당신을 뽑겠대? 어, 아는 선배네 회사인데 새로 프로젝트 한다고 팀원이 필요하다나 봐. 스카우트 제의나 마찬가지니까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지. 저는 그때 뭘 알고 자신만만해하는 남편을 보며 불안함을 느낀 걸까요? 저 사람이 나만 믿어라는 기운만 내뿜으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서 예산 문제로 남편을 데려갈 수 없게 되었고 한순간에 남편은 백수가 되었죠. 아, 계속 힘들다가 이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사나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니 애초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금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불확실한 이직으로 덜컥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의 무책임감과 어리석음에 한바탕 쓴소리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자리 없어진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련히 다 알아서 다시 일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일 없는 백수라는 휴가를 마음껏 즐기더라고요. 마치 원래 이직도 다 없는 얘기 아닌가? 그냥 쉬려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하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쉬면서 집안 일이라도 했냐? 전혀 아닙니다.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집안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모습과 똑같았어요. 설거지거리도 그대로, 빨래도 그대로. 심지어 소파에 널브러져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남편의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나왔어. 뭐해?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아, 방금 시작했어. 밥은 안 먹어? 차려 먹기 귀찮잖아. 시켜서 먹자. 아니, 안 그래도 돈 나갈 때 많은데 배달 음식이라도 줄여야지. 그럼 아침에 먹었던 걸로 대충 때우던가.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당신 일 그만두기 전에도 집안일은 거의 내가 했는데 나 요즘 일자리 알아보고 있잖아. 매일 헤드헌터한테 전화하고 어디 올라온 곳 없나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하는데 내가 집에서 놀아? 지금 놀고 있네. 당신 게임하고 있었잖아. 아이, 방금 시작했다니까. 하도 일이 안 구해져서 머리도 식힐 겸 하는 거야. 내가 뭐 이 정도도 못해? 지금 나 일 안 한다고 눈치 주고 유세 부리는 거야? 당신도 어차피 배불러서 일 쉬면 그땐 내 돈으로 먹고 살 거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 취직 전까지는 먹여 살리는 거라고. 어? 지 돈으로 먹고 살기는 개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애 낳고 다음 날 바로 회사 가서 돈 벌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백수 생활은 3개월을 훌쩍 넘겼죠. 무슨 말을 해도 싸움이 되고 통하질 않으니 저도 그냥 신경 끄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고정 생활비까지 저에게 태교는 사치였습니다. 근데 흉년의 윤달이라고 친정엄마가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게 아니겠어요? 정말 다행히 초기에 잡아내서 몇 달 경과 관찰하고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몸 힘들다고 우리 엄마 몸 아픈지 몰랐구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어요. 엄마는 어차피 나을 병인데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장모님 유방암 소식에 집에서 놀고 있던 남편은 겉으론 걱정하는 척 아우 정말 큰일이네. 그래도 초기에 알아서 다행이지. 병원 잘 다니시면 되겠네. 하고 말더라고요. 참나 시간도 나만 아는 사람이 찾아뵐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 모습이 어찌나 정 떨어지는지. 그래 너는 너대로 효도하고 나는 나대로 효도하자 생각했습니다. 100년 손님 사이가 저 모양이니 나라도 우리 엄마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게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대로 은행에 묶어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직구할 때 도움도 주셨고 지금까지 사는 게 바빠 못했던 효녀 노릇까지 해야지 싶어서 그 돈을 엄마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의 몸이라 매번 엄마 병원을 따라갈 수도 없으니 돈으로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죠. 큰돈이 갑자기 딸 이름으로 계좌에 떡하니 들어온 걸 보고 놀란 엄마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은아,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큰 돈을 네가 어디서 나서 줘? 엄마, 그거 어차피 묶어놨던 여윳돈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얘는 엄마도 돈 있어. 병원만 다니는데 내가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아플 때 돈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집 마련할 때도 도와줬는데 딸도 엄마 아플 때 돕게 해줘요. 쓸데 없으면 그냥 지고라도 있어. 엄마는 한사코 제 돈을 거절하셨지만 저는 그냥 갖고만 있어라 라고 못을 박았죠. 착한 우리 엄마 끝까지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 하시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못 받으셔서 이러시나 이런 마음에 속상하더라고요. 다행히 엄마는 알겠다고 엄마가 치료비에 잘 아껴 쓸게 라고 하시고는 끊으셨어요. 엄마 치료비에 보탬이 됐다니 마음이 한결 나아져서 한숨 돌리고 있었죠. 당신 장모님한테 돈 드렸어? 제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는데 문 앞에 마치 문지기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던 남편이 묻더군요. 들었어? 나 예전에 모아놨던 돈이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거 드렸어. 그래도 몇 달은 치료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무섭나? 제 말에 남편은 세상 기가 차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 진짜 웃긴다. 그 돈을 왜 네 마음대로 해? 뭐? 내가 내 돈 알아서 아픈 우리 엄마 준다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 야, 그거 네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재산 하나로 묶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부모 돕겠다고 지 혼자 같이 사는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할 소린가요? 말 똑바로 해. 이거 결혼 전에 나 혼자 모은 돈이야. 네 집은 한 푼도 없어.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서로 남은 결혼 자금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너 우리 집 사정도 일자리 알아보느라 고생하는 내 사정도 뻔히 알잖아. 그런 사람이 큰 돈을 덜컥 자기 엄마한테만 줘? 미치겠네. 그래. 그래서 시댁에 신혼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드렸잖아. 당신이 혼자 알아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벌써 잊었니? 일 그만두고 쉬더니 머리가 굳었어? 그리고 누가 일 그만두래? 당신 일 그만둔 것도 나한테 일절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난 내 돈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데?
너 우리 엄마 생각은 안 하냐? 매일같이 다 망해가는 식당 살려보겠다고 고생하는 우리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장모만 부모냐고. 아, 그렇게 당신 엄마 걱정되면 당신 식당 나가서 돕던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모님 생각을 끔찍이 하면서 왜 가서 한 번을 안 도와? 당신보다 내가 시댁 식당에서 더 일했어. 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가서 연기 마셔가면서 고기 구웠다고. 그래서 지금 유세 떠냐? 넌 우리 부모님한테 집 받을 때만 좋았지?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 유방암 진단받고 한 번이라도 찾아뵌 적 있어? 나야 시댁에 들어간 돈 이자라도 갚고 식당 나가서 서빙이라도 했지. 당신은 이직 핑계로 바쁘다고 우리 엄마 병문안 한 번 간 적 없잖아. 됐다. 말을 말자 말을. 할 말 떨어진 거면서 질렸다는 듯 집을 박차고 나가는 남편. 내가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독불장군과 결혼을 한 건가 속이 답답했어요. 지가 하면 효도고 내가 하면 뭐 도둑질이냐고요. 결혼 후 같이 살게 된 집 담보로 잡는 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자던 결혼 전 개인 재산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할 문제냐 이 말입니다. 한바탕 싸움 후 정적만 남은 집안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치 없이 임신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입맛이 없어서 굶었구나 싶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 먹을 된장찌개 끓이는데 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왔나 해서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 너 시애미가 왔는데 쳐다도 안 보니?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이 집에서 나가더니 그대로 시댁 가서 쪼로로 그새 일러 바쳤구나 싶었어요. 그걸 듣고 한 소리 하려고 왔는지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와 찌개 끓이는 제 앞으로 와서 세상 표독스런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너 나 좀 보자. 내가 더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남편이 온 줄 알았어요. 네가 내쫓은 내 아들 지금 속이 다 상해서 대낮에 젊은 애가 술로 속 달래고 있어. 너 네 친정에 마음대로 돈 보냈다며? 안 그래도 민호 일자리 안 잡혀서 네 눈치 본다는데 그런 애가 쓴소리 못하는 거 알고 그러는 거니? 안 그럼 시애미는 부모 아니야? 어쩜 애가 이기적이게 지 친정만 딱 챙길 수 있어? 돈 있을 땐 시부모고 돈 없으면 시부모도 아니야? 어머니, 저희 남편한테 눈치 준 적도 없고요. 오히려 임신한 몸으로 생활비 대출이자 혼자 일해서 돈 버는 거 저예요. 제가 더 힘들다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돈 보내드린 건 결혼 전에 제가 모은 제 돈으로 병원비 하시라고 보내드린 거고요. 아니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남편이 남편 명의집 담보 잡아서 부모님 돕는데 네가 왜 서운하냐고요. 그럼 제가 제 돈으로 우리 엄마 돕는데 남편이 서운해하거나 어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뭐야?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야말로 제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두 팔을 치켜드는데 저도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나면서 들고 있던 국자로 시어머니 머리를 후려쳤어요. 저는 어머니를 피하려다가 찌개 끓이던 뚝배기에 살짝 팔을 스쳤고 국자로 두드려 맞은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놀라 자빠져서 된장 묻은 머리 부여잡은 모습이 화상 입은 고통이 안 느껴질 정도로 어찌나 우습던지 본인도 너무 놀랐는지 입도 뻥끗 못하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한순간에 벌어진 사태에 정신을 다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동 폭행이고 이건 정당방위예요. 아시죠? 지금 임신한 며느리 앞에 펄펄 끓는 찌개가 있는데
더 큰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니 가족처럼 몰상식한 뻔뻔한 사람들하고는 가족 못하겠어요. 저 민호 씨랑 갈라서겠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붙어있는 시모를 내버려두고 휴대폰을 들어 제일 가까이 있는 이삿짐 센터로 전화해서 용달차 하나를 불렀어요. 빨리 오면 따블로 준다고 하니 채 15분도 안 돼서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시모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임신한 며느리 머리채 잡으려고 했다고 경찰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전화하려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나가더군요. 저는 부랴부랴 남편 짐을 정리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는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다 제 돈으로 한 거 기억하시죠? 남편 짐은 고작해야 옷이랑 노트북 정도여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쌌어요. 용달차 기사님께 시부모님 집 주소 적어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 번호로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임신한 며느리 머리채 잡고 화상 입히려고 한 시어머니 무서워서 같이 못 살아. 이혼해.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전엔 임신하고 이혼이라는 말만 생각해도 막막했는데 막상 지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다음날 계획보단 조금 이르지만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팔에 난 작은 화상 자국 진단서와 사진 먼저 찍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치 몇 주가 나올 정도로 심한 상처는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요. 회사에서 인수인계 끝나고 출산 휴가만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연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더군요. 예전 번호로 열릴 리가 없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비켜!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정은아. 집을 박차고 나가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휑한 얼굴로 돌아온 남편은 애절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낼 수가 있어? 이혼이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나 진심이야. 이거 보여? 이거 당신 어머니가 어제 내 머리채 잡다가 난 상처야. 내가 이런 폭력적인 집안하고 무서워서 살겠어? 더 할 말도 없어. 갈라서.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럼 나는 어떡해? 내가 지금 직업이 있어, 집이 있어.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어디로 가? 내가 그게 알 바야? 그러게 누가 회사 그만두고 몇 달 동안 빈둥거리래? 그리고 이 집도 내 명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기억나지? 당신 말처럼 내 명의니까 누굴 내쫓던 내 마음이야. 너 회사 그만두고 집 대출 이제 한 푼도 보탠 거 없으니까 이 집에 당신 지분은 빵원이야, 빵원.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아직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어도 우리 남이야. 앞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마. 정말 귀찮게 하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당신 엄마 임신한 며느리 폭행하려고 했다고 고소해버릴 테니까. 저는 남편 앞에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들기며 제 이름을 부르다가 가더군요. 끈질긴 놈. 촉새 같은 마마보이 남편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리 없잖아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몇 번을 계속 무시하다가 받아서 따끔하게 경고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변호사가 한 조언대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인연, 아들한테 날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다며? 네가 제정신이니?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네가 이 시애미 머리 국자로 내려친 건 기억 못하냐 이 말이야. 어머니, 그러게 왜 제 머리채 잡겠다고 달려드셨어요?
그리고 전 팔에 화상 입은 증거라도 남아있지. 어머니는 그때 머리에 묻은 된장으로 고소하시게요? 하시려면 하세요. 아, 이 미친 것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이 빌어먹을 년. 너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내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그리고 사업 기우는 것 같으니까 볼장 다 봤다고 시엠이랑 네 친정 엄마랑 차별한 거 아니야? 아,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거 다 녹음 중이에요. 계속 저 모욕해 보세요, 어디. 폭행죄, 모욕죄까지 얻을 테니까요. 이제 안 볼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전 정말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댁과 남편은 제 으름장에 한풀 꺾여 더 이상은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몇 달 동안 주말마다 시부모님 식당에 나가 제가 일을 도와드린 모습이 찍힌 가게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남편의 실직 상태도 증명했고, 오랜 분쟁 끝에 작년 말 이혼 소송 승소라는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무일푼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댁 고깃집을 정리해서 위자료를 마련해줬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망할 식당이었는데 대출받아 근근히 버텨온 거죠. 경사는 역시 겹경사라고 저는 건강한 딸아이도 무사히 낳았습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긋지긋한 전 남편이랑 양육권 분쟁이 남아있지만 저는 끝까지 그 인간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씨만 줬다고 아빠인가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회사에선 언제 복귀하냐고 재촉하는데 역시 저만한 인재가 없나 봅니다. 회사 복귀를 하게 되면 다행히 딸은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치료가 무사히 끝나서 저번 달 완치 판정을 받은 엄마는 걱정 말고 일하라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일이 하나가 풀리니까 도미노처럼 다 나아지더라고요. 아이도 잘 자라고 엄마도 완치하시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매매 후에 1억 가까이 올라 아,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고 안심했습니다. 아무리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도 앞으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 생각에 불안했는데 정말 잘된 일이죠. 저는 이제 결혼 전 치를 떨던 명절날에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전 남편을 소개시켜준 사촌 오빠가 어른들한테 죽일 놈이 됐죠. 제 이혼 소식과 시댁의 만행을 전해들은 어른들은 무슨 정신으로 그딴 놈을 동생한테 소개시켜줬냐고 사촌 오빠를 한바탕 잡들이를 했습니다. 제 앞에서 미안해 죽으려고 하는 사촌 오빠는 전 남편이 얼마 전 그만둔 회사에 연락해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직한다고 당당히 사표 쓰고 간 놈을 당연히 회사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앞으로 제 딸한테 양육비를 지급하려면 빨리 막노동이라도 시작해야 할 텐데 그렇게 오만 떨더니 큰 코 다친 게 아니겠어요? 예전엔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고 모두 남편과 결혼을 한 제 탓만 같았는데 사람이 누구든 실수를 하는 법 아니겠어요? 빨리 실수를 알아채고 일을 다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법이죠. 엄마가 마음고생하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나준 우리 딸을 위해 과거의 실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두 모녀 앞으로 잘 살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저와 딸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